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기대감이 또 살짝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협상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서 약간 혼조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기술주 쪽으로 눈이 많이 쏠리고 있고 또 기업들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미국 증시 전체적인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없는 2차전지 테마주들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맹목적으로 달려들면서 그냥 2차전지다 뭐 한다 이런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마구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살짝 그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얘는 2차전지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실체가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이 없는 2차전지 테마주들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들 어제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오늘도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도 많이 올라서 선반영된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은 굳이 내려가야 되겠느냐라는 의심도 좀 들겠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오늘이 주말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주말은 변동성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침에 좀 오르더라도 좀 오후 되면서 밀릴 수도 있고요. 또는 아침에 지지부진하다면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좀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 상황을 딱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다우지수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11.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한 12시 정도 지나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게 했고요. 장 마감 바로 직전에는 플러스로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변동성 조금 나타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나쁘지 않았죠. 즉 회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가 됐고요. 플러스 1.71%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역할이 가장 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확실히 주도주가 무엇인지 또 다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덩치 큰 그런 IT 종목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관점들이 과거에서부터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AI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큰 폭의 상승을 이어온 종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50% 높게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자, 시장이 그러니까 나 올해는 한 1억 달러만 볼게요 그랬는데 야 그게 뭐야 1억 5천 달러로 해 이런 식으로 1억 5천만이죠 1억 5천만 달러로 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50% 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려 24%나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올랐던 거 뭐 그대로 반영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엔비디아가 주가 급등하면서 다른 반도체 기업 AMD 주가도 11% 정도 급등했고요. 반도체 관련주를 모아놓은 반도체 성장지수 펀드는 8% 이상 성장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뭐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은 IT, 이 AI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전자 이쪽으로 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즉 대장주가 하나 출발하고 나면 걔를 잡아
뭐서 이제 더 추격하려는 사람들도 들어오겠지만은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주변 종목으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해당되는 종목들로 자금들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또 AI 관련주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종료된 특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이 좀 됐네요. 그래서 좀 이제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좀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5위까지 올라갔죠. 엔비디아가. 자, 1조 달러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또 상승의 흐름, 그 다음에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을 했다. 이건 뭐냐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미국이 디폴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신용등급 내려야 됩니다. 왜? 빚도 못 갚는 나라 신용등급 계속 높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빌렸는데 연체를 했어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요? 신용등급을 낮추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 안 갚는 사람이니까 돈 빌려주지 마쇼 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신용도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달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과연 걔네들이 원할 것인가? 아니겠죠? 네. 자, 지금 정치권의 당파적 행보로 인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해법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은 초당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채무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 디폴트에 빠진다 라고 한다면 힘들겠죠. 물론 시장에서는 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X데이라고 합니다. X데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그날, 그 전까지 부채 한도 협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6월 1일, 자, 일주일도 안 남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회가 지금 다음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장이지만 미국도 휴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기를 해가지고 좀 쉴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네, 주말,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만약에 넘긴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되는데 요 한 2, 3일 정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만 조율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기다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쪽의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쇼를 하는 건데 언제 쇼를 클라이막스에서 진행할 것이냐 이런 거죠. 보통 여러분들 일일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시면은요, 거의 마지막 화 다 와갔을 때 반전이 드러나고 반전에 반전이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고구마만 먹이다가 사이다를 언제 터뜨릴 것이냐,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즐기세요. 네, 조정이 나왔어. 오케이, 땡큐. 어차피 네가 해결될 거고 어차피 좋아질 건데 뭐가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채 한도 협상 뒤에 숨어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경제지표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경제지표 살펴보시면 1분기 GDP가 지금 연율 1.3% 증가한 것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되어 있습니다. 1.3%, 예상치가 1.1이었어요. 지난번에도 1.1이었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1.3으로 갔다라는 것은 경기가 성장하고 있군요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물론 이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6보다는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괜찮아요. 네, 1.1이라는 어떤 예상치를 넘어가고 있고, 또 성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GDP 성장률이 떨어졌군요가 아니라 지난번에 2.6% 성장한 것에 비해서 1.1%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성장 크기가 감소한 것이 아니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면, 마이너스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5% 계좌 수익이 올렸는데 이번 달에는 3%밖에 못 올렸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좌가 마이너스 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달에 5% 올라간 거에다가 플러스 3%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규모가 조금 줄었다라는 것은 성장을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이죠. 네, 이거 청구자 건수가 지난주보다 4,000명 증가했다. 그래서 22만 9,000명인데 예상치인 24만 5,000명보다는 적었다. 자, 이거는 고용이 아직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은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어쨌든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고용이 좋아서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쁠 건 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지난 4월 전미 활동 지수는 석 달 만에 확장세를 나타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 평균 성장세를 웃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움직임들이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협상만 끝나면 주가가 스프링을 눌러놓은 것처럼 팡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많이 억누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빵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2600이라든지 2700에 근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거를 누르고 갈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가면 땡큐, 그냥 가도 땡큐. 우리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그죠? 네, 종목들만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봅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출도 없는데 점점점 2차전지 테마주예요. 2차전지 테마주가 뭐 지금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그 시점에서 야 나도 2차전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미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2차전지에 야 사업 목적 하나 추가해봐 한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뻔뻔한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근데 뭐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형성됐었던 2차전지 열풍에 그냥 묻지마 투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이글이 대표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4,000원짜리 기업이 38,9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460% 증가했다는 건데, 자, 미국의 자이글의 미국 법인 설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다음에 확정이 되면 다시 공시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야, 그냥 나 거기다가 공장 세울래. 땅 사가지고 공장 좀 세워봐. 이러면 될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3월에 자이글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셀 및 소재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그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불판이에요. 불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사업과 함께 2차전지 쪽으로 나가겠다. 성장성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2차전지 쪽에 대해서 특히 셀, 그 다음에 소재 이런 쪽에 사업 목적 추가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규모 설비 투자, 일단 가격 비싸겠죠. 그 다음에 R&D,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 가능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라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로 한데 지금 자이글의 현금성 자산은 35억밖에 없어요. 35억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적 같은 부분들은 그다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과연 무슨 돈으로 이걸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뭐 좋은 회사 하나 물어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자이글 너 일로 들어와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은 뭐예요?
거의 자선사업가 같은 경우 아닙니까? 자, 너 이거 뭐 한다고? 우리도 이거 할 건데, 너 와서 숟가락만 얹어? 이렇게 생각해 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변화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든, 뭐, 자금을 어떻게든 조달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 또 얼마나 걸릴 것인가. 자,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자, 본업도 잘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자이글이라는 기업이 본업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다른 기업도 있어요. 지금 중앙 D&M. 이 기업도 지금 건축자재 통신제조 회사인데 2차전지 사업을 목적에 투자했어요. 목적에 추가를 했어요. 2차전지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나서 주가가 340% 올랐답니다. 1,300원짜리가 5,950원까지 폭등을 했다. 근데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제시된다. 내부 회계 검토 의견 역시 부적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계속 그 지속 가능한 그 경영을 장담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 부적정이면은 네. 아시겠죠? 네, 별로 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주가가 340% 증가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네. 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 LIS 역시 자회사 인수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최근 2년간 영업손실 800억에 부채 비율은 1만 %. 영업손실이 800억 원에, 잘못 본 거 아니죠? 부채 비율이 1만 %를 넘어섰다. 와, 그러면 회사를, 네, 1000%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번을 가서 봐. 뭐야, 이게? 부채 비율 1000%는 내가 처음 보는 거라서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다. 의견 거절을 받았네요. 네. 그럼 이것도 그 2차 전지 한다고 해서 매수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모든 2차 전지가 다 나쁜 게 아니죠. 뭐, 성과 잘 내고 성장성 좋은 기업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업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2차 전지요. 그러면서 사업 목적 추가하고, 짜잔, 네. 쥐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추가한다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들은요, 오히려 자기네 사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새로운 사업 확장을 했을 때, 지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럼 망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기에 편승해서 주가만 띄워놓고 일단은, 네. 주가만 올려보자. 네. 일단 주목 받아보자. 딱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불리려는 어떤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 이 주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투자할 때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얘네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확 마음이 동해서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감정매매 일단 죽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절대로 네, 뜬금없는 그런 뜬금포는 항상 조심하시고, 뭐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들어가서 수익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몇백 프로 수익 났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네, 여러분들이 권장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항상 네, 뭐 근거가 있다든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될 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거기와 날카롭게 대립을 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건데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상승세가 꺾였어요. 한국 증시가 근데 아직까지는 꺾인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조정 나온 건데, 네, 근데 상승세가 꺾였다.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홀로 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니의 무브가 시작되고 있다. 머니 무브, 자금 이동이에요. 자금 이동, 돈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뭘 머니 무브야, 씨. 네, 아무튼 이 영어를 많이 쓰는 거가 제일 큰 문제죠. 자, 어쨌든 머니 무브가 시작되고 있다.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고, 이거는 근데 시황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진짜 작년이죠. 작년 가을부터, 작년 여름부터인가요? 더울 때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안 들도록,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귀에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귀 딱지, 그거, 네, 그 딱지요. 그 딱지 꺼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자금 이동합니다. 네, 써있잖아. 밑에 조그맣게 성투사, 이렇게 다시 넣어놔. 네, 딱지 거기 다시 넣어놓으세요. 그 딱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뭐냐면 앞으로 움직일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반영을 시켜서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외국인 수급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띄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최악의 굴면 지나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최악이고 정말 망할 것 같고 정말 나쁠 것 같으면 니들이 사면 안 되잖아. 근데 걔네들이 계속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 국면에서 주가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간단한 이야기죠. 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플리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오늘, 흐름세를 좀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 마이크론이라는 이런 쪽은, AMD 이런 쪽은 반도체 쪽이지만, 엔비디아는 AI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요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포는 외국인이다. 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초 이후에 즉 올해 들어서요. 네, 삼성전자의 9조 2,700억 순매수예요. 삼성전자 9조 2,700억, 하이닉스는 6,700억. 근데 어제 들어온 게 2,600억. 어제 하이닉스에 들어온 게 2,600억이고요. 올 한 해 동안 하이닉스에 6,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일단 사놓고, 네, 보자.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야, 이거 이제 되겠다.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더 크긴 합니다만은, 네, 매수는 삼성전자에 더 많이 쏠려있다. 어쨌건, 반도체 쪽에, 외국인 수급의 85%가 몰려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밑에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부분인데, 수급의 85%가, 그것도 그냥 1, 2조가 아니야. 9조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하이닉스까지 같이 합치면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조 원이 지금 반도체에 쏠려버렸는데, 주가는 많이 안 올랐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매집이잖아요, 매집. 그럼 주가가 이제 곧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중을 확대하라. 이제 와서,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얘네들은 꼭 그래요. 네, 주가 많이 올라가면, 우와, 왜 많이 올라가지? 좋아진대요. 야, 좋아진다니까 우리도 더 사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단기적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에서 바로 싸다기 한 대씩 얻어맞고, 네,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엎어져서 기절하고 있을 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엇박자 타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언론 이야기겠죠. 물론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나한테 유리한 가격이 왔을 때, 유리한 포지션이 왔을 때, 그럴 때 또 사야 돼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3,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산 가격보다 높으니까 안 사? 아니죠. 그 가격대가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원래 샀던 가격보다 높더라도 더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아니라면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격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지지점이 형성이 돼서 그 가격에 사야 되더라도 더 주고 사더라도 그 흐름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멘탈 문제예요. 높은 데 샀다가 바로 두들겨 맞으면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업황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통과해서 이미 반등 중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네, 변곡점을 지나는 위치고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설레발을 또 치고 나오게 되면 살짝 불안하죠. 그래서 네, 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항상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요. 저런 애들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흐름만 보세요. 네, 일단은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내려올 때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밑에서 살할 때는 또 못 사고 위에 올라갈 때 자꾸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때 못 샀는데 지금 살까요? 이런 거 안 돼. 네, 또 내려오게 되면 또 사기 싫어지겠죠? 그럴 때 사란 말이에요. 사기 싫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야, 이제 끝났는가 봐 생각, 그럴 때 사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아직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뭐 2차전지 같은 종목들처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역발상을 또 두고 그러지 마요. 고점에서 많이 올랐을 때 항상 매수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사세요. 저점에 사는 겁니다. 아시죠? 네, 밑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래야지 올라갔을 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기 쉬워지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총 이제 1조 달러 임박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스닥은 크게 올랐지만 다우지수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내용물은 굉장히 좋다. 네,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낙폭을 다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다. 기대를 조금 해봐도 될 것 같죠? 네, 오늘 우리도 기술주의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매출 없는 2차전지 테마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전혀 능력도 되지 않는데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그냥 말만 해놓는 그런 기업들. 근데 또 거기에 막 몰렸어, 사람들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네, 돈은 그냥 막 내다 벌어져 있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중한 돈, 그런 돈들을 아무렇게나 막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잘 알아보고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속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지만 거기에 덜컥 넘어가는 것도 아무런 분석 없이 조금만 고려해서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테마는 잡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테마 좋지 않아요. 네, 아시죠? 묻지마 투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갈 것인가? 네, 증권사가 계속해서 또 박수를 쳐주고 더 사야 합니다. 이제 와서 또 뭐 설레발을 치고 숟가락 얹고 있던데, 글쎄요. 뭐 일단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 예상됩니다만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자금의 이동이니 뭐니 앞으로 성장성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 그 다음에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대응하라. 추격 매수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매매 원칙에 따르지 않고 우연히 얻은 행운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효과적인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날도 있네. 그러면서 그냥 웃어 넘겨야지. 야, 이거 봐. 내가 찍으면 다 된다니까? 네. 내가 옛날부터 신기가 있었어. 그러면서 막 찍어내. 이거는 패가 망신의, 네, 지름길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행운은 그냥 행운에 불과하다는 거. 자, 로또 1등 당첨되는 행운이 있었어요. 근데 로또 1등이 행운이 아니고 실력이야. 그래서 그걸 다 복권에 탕진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행운으로 지켜진 수익은 일단은, 네, 그냥,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세우는 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 변동성 주의하시고요. 일단 좋은 출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화이팅 하시고, 네,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